어둠이 내려앉은 서울의 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직원들은 숨을 죽인 채 서 있었다. 재벌 3세인 강준혁 회장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의 차가운 시선 하나에 사람 하나가 무너질 것처럼 모두가 떨었다. 하지만 그날 밤, 한 젊은 웨이터가 그의 앞에 서서 속삭였다. 회장님, 당신은 괴물이 아니에요. 저는 알아요. 준혁의 발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리며 라운지로 들어섰다. 직원들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의 이름만으로도 공포가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강준혁, 그 이름은 재벌 가문의 상징이자 냉혈한 괴물의 대명사였다. 30대 중반의 그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지만 그 몸집은 위압감만 더했다. 검은 슈트는 그의 몸에 완벽하게 맞아떨어졌고 얼굴은 조각처럼 날카로웠다. 그러나 눈빛은 그 눈빛이 문제였다. 사람을 꿰뚫는 듯한 영혼을 파헤치는 그 시선에 직원들은 매번 몸을 사렸다. 오늘은 또 누구를 잘랐을까? 지난주에 그 과장님처럼 속삭임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라운지의 구석, 카운터 뒤에 서 있던 민주는 그런 분위기를 지켜보고 있었다. 25살의 그는 이 호텔에서 웨이터로 일한 지 2년째였다. 서울의 번화가 한복판, 강준혁의 가족 기업이 운영하는 이곳은 화려함 뒤에 숨겨진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주는 동성애자였다. 그것은 그의 비밀이었고, 이 보수적인 사회에서 조심스럽게 지켜야 할 부분이었다. 하지만 오늘, 그는 이상하게도 준혁의 시선이 자신에게 머무르는 걸 느꼈다. 아니, 그건 착각일까? 민주는 고개를 저으며 주문을 정리했다. 커피 한 잔, 블랙. 그리고 그의 손이 살짝 떨렸다. 준혁은 창가 테이블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았다. 서울의 야경이 그의 마음을 비추듯 번쩍였다. 그는 피곤했다. 아니, 지쳤다. 가문의 무게, 이 사회에서의 싸움, 그리고 그 깊은 곳에 숨겨진 비밀. 그는 깨이었다.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그의 삶은 더 복잡해졌다. 공개할 수 없는 사랑, 가족의 기대, 사회의 시선. 그는 괴물이 된 게 아니라 괴물로 만들어진 거였다. 오늘도 이 라운지에 온 이유는 단순했다. 휴식. 하지만 직원들의 두려운 눈빛이 그를 더 외롭게 만들었다. 회장님, 주문하시겠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울렸다. 그는 카운터에서 나와 준혁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다른 웨이터들은 피했다. 민준만이 왜 그를 피하지 않는 걸까? 준혁은 고개를 들었다. 민준의 얼굴이 가까워졌다. 부드러운 미소, 맑은 눈동자. 그 순간 준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블랙 커피. 그리고 케이크 하나.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민준은 눈치채지 못한 척 웃었다. 네, 바로 준비할게요. 특별한 추천이 있으신가요? 그 대화는 짧았지만 민준에게는 강렬한 인상으로 남았다. 준혁의 눈에 스치던 그 슬픔. 그는 괴물이 아니었다. 민준은 직원 휴게실로 돌아가며 생각했다. 왜 나한테만 그렇게 봐? 그는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기 싫었다. 이곳에서 일하는 게 쉽지 않았다. 동료들의 험담, 고객들의 시선. 게다가 준혁 같은 사람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그날 밤, 퇴근 후 민주는 호텔 로비에서 준혁을 다시 봤다. 그는 홀로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바람이 그의 머리카락을 흩뜨렸다. 민주는 망설이다 다가갔다. 회장님, 추우시겠어요? 안에 들어오세요. 준혁은 놀라 고개를 들었다. 너 웨이터지?
네, 민준이라고 해요. 민준의 솔직함이 준혁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로비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엔 어색했다. 준혁은 말수가 적었고 민준은 가볍게 날씨를 이야기했다. 하지만 곧 대화는 깊어졌다. 회장님은 왜 항상 혼자세요? 민준의 질문에 준혁은 침묵했다. 그의 마음속 비밀이 꿈틀거렸다. 혼자가 편해야 그 대답 뒤에 숨겨진 아픔을 민준은 느꼈다. 다음 날, 호텔은 소란스러웠다. 준혁의 지시로 대규모 리모델링이 시작됐다. 직원들은 패닉에 빠졌다. 이번엔 우리 차례인가? 그 괴물이 또 민준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준혁을 다시 만났다. 이번엔 사무실 앞 민준 씨. 잠깐 준혁의 부름에 민준은 들어갔다. 문이 닫히자 준혁은 한숨을 쉬었다. 너 때문에. 이상해. 그의 고백이 터져 나왔다. 민준의 심장이 요동쳤다. 저도. 회장님 생각이 나요. 그 순간 그들의 시선이 얽혔다. 하지만 문밖에서 들려오는 발소리가 그들을 멈추게 했다. 그날부터 민준의 삶은 변했다. 그는 준혁의 비서를 보조하게 됐다. 표면상으로는 엄물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다. 그들은 몰래 만났다. 호텔 지하 주차장, 한강 공원 벤치, 심지어 준혁의 펜트하우스. 대화는 점점 깊어졌다. 준혁은 어린 시절을 털어놓았다. 아버지는 나를 후계자로 키웠지만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 내가 남자를 좋아한다는 걸 알면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준은 손을 잡았다. 저는 이해해요. 저도 그래요. 그 고백이 그들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호텔 직원들 사이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민준이가 회장님한테 특별 대우 받는데. 설마. 편견이 싹 텄다. 민준의 동료, 혜진은 그를 따졌다. 너, 진짜로? 그 괴물한테 혜진은 레즈비언이었다. 그녀의 말은 날카로웠지만 그 안엔 걱정이 있었다. 이 사회에서 그런 사랑은 위험해.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준혁과의 순간이 너무 소중했다. 한편 준혁의 가족은 더 큰 위협이었다. 그의 형, 강준호가 호텔을 방문했다. 준호는 가문의 장남으로 준혁을 증오했다. 내가 이 호텔을 망치고 있어. 준호의 말에 준혁은 이를 악물었다. 하지만 진짜 충돌은 밤에 일어났다. 준호가 민준을 목격하고 저놈이 내 약점인가? 라고 비아냥거렸다. 준혁은 폭발했다. 건드리지 마. 하지만 그 싸움은 비밀을 노출시킬 뻔했다. 민준은 준혁의 펜트하우스에서 그를 기다렸다. 창밖으로 한강이 반짝였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요? 민준의 물음에 준혁은 안겨왔다. 형이 나를 파괴하려 해. 그날 밤 그들은 처음으로 키스했다. 부드럽고 깊은 키스. 하지만 그 순간 문이 열렸다. 집사였다. 회장님, 이사회 소집입니다. 그들은 떨어졌다. 긴장된 공기 속에서 준혁은 나갔다. 이사회는 지옥이었다. 주주들은 준혁을 압박했다. 호텔 실적이 떨어집니다. 개인적인 일로 흔들리지 마세요. 준혁은 이를 악물었다. 그의 비밀이 민준과의 사랑이 모든 걸 위태롭게 만들었다. 회의 후 그는 민준에게 전화했다. 만나자. 지금 그들은 한강 다리 아래에서 만났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민준아, 우리. 이게 맞아. 준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맞아요. 우리는 서로를 위해 싸워야 해.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다. 다음 날, 호텔에서 스캔들이 터졌다. 누군가 민준과 준혁의 사진을 찍어 유포했다. 재벌 회장과 웨이터의 불륜, 제목이 인터넷을 강타했다. 직원들은 충격에 빠졌다. 혜진은 민준을 안아주었다. 미안해.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준혁의 가족은 분노했다. 준호가 나섰다. 이게 내 비밀인가? 게이. 가문을 망신시키는 놈. 준혁은 가족 저택으로 불려갔다. 아버지의 차가운 목소리. 내가 그런 놈이었나? 준혁은 무너졌다. 아버지. 하지만 아버지는 등을 돌렸다. 호텔에서 물러나라. 그날, 준혁은 홀로 거리를 걸었다. 비가 쏟아졌다. 민주는 그를 찾았다. 준혁아. 왜 그래? 준혁은 울었다. 끝났어. 우리 사랑이.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호텔 직원들을 모았다. 회장님은 괴물이 아니에요. 그는 우리 모두를 지켜주셨어요. 혜진이 동의했다. 맞아. 나도 레즈비언이야. 하지만 그게 우리의 삶을 정의하지 않아. 직원들은 동요했다. 소문, 편견 속에서 그들은 서서히 변했다. 한 명, 두 명, 그 변화가 준혁에게 전해졌다. 클라이맥스는 이사회에서 왔다. 준혁은 마지막 기회를 잡았다. 저는 게이입니다. 그리고 민준 씨를 사랑합니다. 그의 고백에 회의실이 얼어붙었다. 하지만 민준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회장님 혼자 두지 않을게요. 직원들이 뒤따라 들어왔다. 우리는 지지해요. 준호는 이를 갈았지만 주주들의 시선이 변했다. 이게 진심인가? 비밀은 밝혀졌다. 준혁의 아버지는 과거 자신의 사랑을 숨겼던 비밀을 털어놓았다. 나도 젊었을 때 비슷한 아픔을 겪었어. 가족의 화해, 직원들의 지지. 민준과 준혁은 손을 잡았다. 우리는 이겼어. 서울의 밤하늘 아래 그들의 사랑은 빛났다. 민준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숨겨왔다. 부산에서 자란 그는 엄격한 가정에서 비상한 감정을 느꼈다. 엄마, 왜 남자애들이 싫어? 그의 질문에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서울로 상경한 후 호텔에서 일하며 그는 자유를 꿈꿨다. 준혁을 만난 건 운명이었다. 그들의 데이트는 비밀스러웠다. 남산타워에서 본 야경. 그곳에서 준혁은 너 때문에 살아갈 맛이 나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편견은 깊었다. 호텔 매니저가 민준을 불렀다. 소문 들었어. 조심해. 매니저의 말에 민준은 반발했다. 그건 제 3이에요. 혜진과의 우정은 그 시기 빛났다. 그녀는 자신의 파트너, 수연을 소개했다. 우리처럼 사랑은 싸워야 해. 네 사람은 작은 모임을 가졌다. 웃음 속에 숨겨진 눈물. 준혁의 압박은 커졌다. 언론이 그들을 쫓았다. 재벌의 스캔들, 헤드라인이 그들의 마음을 찔렀다. 준혁은 민준을 보호하려 애썼다. 집에 있어. 내가 해결할게. 하지만 민준은 함께 싸워요라고 말했다. 그들의 사랑은 시험대에 올랐다. 준호는 복수를 계획했다. 그는 민준의 과거를 파헤쳤다. 이 녀석, 동성애자 클럽 출입 이력이 있어. 그 정보를 이용해 이사회를 흔들려 했다. 준혁은 알았다. 형, 왜 나를 미워해? 준호의 대답은 충격적이었다. 너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잃었어. 내가 태어나기 전 아버지는 나를 버렸어.
형제의 갈등이 드러났다. 준호도 게이였다. 숨겨진 비밀. 민주는 준혁을 위로했다. 가족은 용서할 수 있어요. 그들은 함께 준호를 만났다. 형, 우리 같아요. 준호는 무너졌다. 미안해. 화해의 시작. 소셜미디어에서 해시태그가 퍼졌다. 재벌계의 사랑의 승리. 지지와 비난이 뒤섞였다. 민주는 인터뷰를 제안받았다. 공개하세요. 그는 망설였다. 준혁과 상의 끝에 그들은 공동 성명을 냈다. 우리의 사랑은 평범합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리즈크 커뮤니티가 응원했다. 하지만 위협이 왔다. 익명의 협박 편지. 포기하라. 아니면 파괴한다. 준혁은 경호를 강화했다. 민준의 두려움 속에서 그들의 유대는 더 강해졌다. 민준은 꿈을 꾸었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학교에서의 왕따. 너 이상해. 그 기억이 되살아났다. 준혁은 그의 곁에서 너는 완벽해라고 말했다. 그들은 여행을 갔다. 제주도의 바다에서 자유를 느꼈다. 여기선 우리만 있어. 돌아온 후 위기가 터졌다. 준호의 배신. 아니, 외부 세력. 경쟁 재벌이 스캔들을 이용해 공격했다. 호텔 주식이 폭락했다. 이사회에서 최후의 전투. 준혁은 서 있었다. 이 가문은 사랑으로 세워졌습니다. 편견을 버리세요. 민준이 증언했다. 회장님은 괴물이 아니라 인간입니다. 직원들의 증언이 쏟아졌다. 혜진의 눈물. 우리 모두가 지지해요. 아버지의 개입. 준혁아, 내 어머니도 나와 같았어. 비밀의 완전한 드러남. 준호의 도움. 형이 잘못했어. 스캔들은 역전됐다. 미디어는 사랑의 승리로 보도했다. 호텔은 리뉴얼됐다. LGBT 친화적 공간으로. 민준과 준혁은 공식 커밍아웃 파티를 열었다. 친구들, 가족이 모였다. 상처는 남았지만 치유됐다. 민준의 어머니가 서울로 왔다. 아들아, 미안해. 포옹 속의 눈물. 1년 후 그들은 결혼했다. 작은 의식, 한강변에서. 영원히 함께. 직원들은 환호했다. 준혁은 더 이상 괴물이 아니었다. 그는 사랑의 상징이 됐다. 민준은 웃었다. 우리의 비밀은 이제 비디야.